안녕하십니까, 해븐이 정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븐리 워십에서 개인값 어떻게 잡았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개인을 잡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스타일이 있고요, 녹음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녹음실에서 처음 음향을 배웠기 때문에 그쪽 성향이 좀 있는데요. 라이브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더 올리고 뭐 앰프랑 이렇게 해서 개인 스트럭처 맞췄겠죠. 그래서 적당한 볼륨이 나온 세팅에서 페이더를 0에다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개인 값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버전 4.0으로 되면서 저도 헷갈리네요. 이렇게 개인 값을 막 올려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 나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페이더를 0에다 두는 이유는 들어온 소스가 감쇄되거나 증폭되지 않는 그대로의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식을 그렇게 예전부터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해븐리 워십에서 세팅했던 방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해븐리 워십 같은 경우도 메인 페이더 0에다 두고,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음악을 틀어서 적당한 볼륨이 나오게 한 상태에서요, 각각의 악기들이 이 노란 대역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개인 값을 올리게 됩니다. 개인을 올리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개인 값을 올리다 보면은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스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히스 노이즈가 안 나더라도 이 공간상에서 그 에어감이 있어요. 그 에어감이 노이즈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거기 전까지 올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도 안 올렸는데 벌써 빨간불이 뜬다, 뭐 일렉 기타나 이런 친구들은 에어감은 없겠죠, 라인으로 연결하니까. 그런데 게인을 10 정도만 올렸는데 벌써 빨간불이 뜬다, 그러면은 게인을 좀 더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뭐 이렇게 볼륨 값을 정하지는 않고요, 적당하게 개인 값을 키워줍니다. 그러면은 모든 악기들이 다 레벨이 그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 페이더는 어떻게 막 들쭉날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킥 같은 경우 0에다 두면, 스네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내려와 있었고요, 뭐 이렇게 해서 탐탐도 약간 좀 올라가 있고, 하이햇은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어요. 오버헤드도 마이너스 20 정도에 내려가 있고,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도 10에서 5 왔다 갔다 했었고요, 일렉 기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 정도, 그리고 뭐 그 밖에 보컬들은 뭐 마이너스 10에서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해서 너무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럼 페이더 값이 6.5, 7 뭐 어정쩡하게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페이더가 0에서 내려온다는 건 인위적으로 감쇄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 페이더를 그 위의 숫자에 맞추고 그만큼 개인 값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5나 10 정도의 기본적으로는 떨어져 있게 만들어요. 뭐 라이브 하면서도 조금씩 만질 수는 있고, 연주자가 연주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6.5, 7.5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스튜디오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쓰냐면요, 스튜디오에서는 보통 마이크 프리앰프들이 대부분 고급 기종이에요. 뭐 니브라든지 API라든지 뭐 아발론이라든지 이런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거기서 증폭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그 질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 프리의 개인 값을 피크가 뜨지 않고 노이즈가 생기지 않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올려서 쓰는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배운 건 그래요. 제가 사수께 배운 스타일은 그렇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페이더가 뭐 0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 믹싱하면서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막 만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페이더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 방식이 X32가 나오면서, 혹은 디지털로 녹음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P16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작아요 막 그러죠. 원래는 라우팅 같은 데서 P16 아웃풋에서 각각 채널마다 개인, 여기서는 트림이라고 그래야겠죠, 볼륨을 좀 조절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여기서 적당하게 레벨을 잡아놨어도 소리가 작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주는데, X32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 채널에서 게인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더 큰 볼륨으로 모니터 레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로 오면서 멀티트랙 레코딩을 많이 한단 말이죠. 멀티트랙 레코딩을 하는데 가끔은 현장에서 녹음된 레벨이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키우다 보면 노이즈가 뜰 수도 있죠. 그래서 차라리 볼륨을 키워서 녹음한 다음에 후작업하거나 멀티믹싱을 할 때 그거를 볼륨을 내리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라이브도 스튜디오처럼 개인 값을 아예 올려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노이즈랑 피크가 안 뜨는 한에서 개인 값을 좀 키워주는 것이 X32 운용할 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해븐리 워십에서 제가 써본 바로는, 슈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보컬들 일반적으로 33dB 정도 그런 감도로 개인 값을 올렸고요,
성량이 좋은 인도자 같은 경우는 29 정도까지 개인값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야마하 건반이 다수였는데요. 다이렉트 박스 제조사랑은 상관없이 패시브 다이렉트 박스인 경우는 개인값을 30에서 33 정도 뒀거든요. 근데 문제가 33 안팎으로 가기 시작하면 노이즈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장의 전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여튼간에 그래서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다이렉트 박스를 나중에는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플러스 13 정도, 플러스 11에서 13 정도를 두니까 적당한 볼륨 레벨이 나오고 노이즈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특히 드럼 같은 경우는 피크 레벨이 이렇게 잘 보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올려줘서 나중에 후작업할 때나 멀티 믹싱할 때 좀 더 레벨을 체크하고 파형을 좀 더 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값을 많이 키워서 썼어요. 차후에 저희는 퀄리티를 좀 더하기 위해서 외장으로 마이크 프리앰프를 따로 쓸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운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그 내용들 나중에 제가 올렸을 때 바로 볼 수 있으시니까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븐님 정관사였습니다.